안녕하세요. 자, 골정결자 윤용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목 염좌, 정말 흔히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정말 오해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카더라도 정말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다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 제가 1편, 2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발목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분류는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운동하면서 좀 잘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쉽게 다칠 수 있고,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관계없이 좀 나가서 놀면 노는 대로, 얼면 어는 대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발목 골절, 자, 혹은 발목 염좌, 정말 쉽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미스하는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염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진실 넘버 원: 쉬면 나아진다. 쉬면 나아지지 않아요. 인대는 절대 쉬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인대는 우리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고정과 그 다음에 재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아지지, 한번 쉬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아졌지 그러면 나중에 또 다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만성으로 한다고 불러요. 만성으로 갈 때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한 것과 그 다음에 매크로한 게 있어요. 즉 아주 미세하게 관절의 불안정성이 생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뭐 덜컹덜컹 거리는 불안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뭐 이렇게 인대 뭐 봉합술을 했다, 인대 재건술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매크로, 아주 이제 크게 인대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라고 했을 때는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기 전에 뭔가 조금 약간 안 좋은데, 약간 컨디션이 좋으면 괜찮은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땐 괜찮은데 쓰다 보면 좀 안 좋아진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부르거든요. 인대 손상에서 어느 부분이 좀 얼만큼 좀 찢어졌는지 따라 다른데요. 마이크로와 매크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이크로가 있었을 때 잡으면 매크로로 안 가요. 그러면 인대 손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원칙이 뭐예요? 일단은 좀 다쳤을 때 많이 붓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에 관계없이 일단 좀 프라이스 원칙을 좀 해주세요. 어큐트 할 때 급성기에는 프라이스 원칙을 지킨다. 프라이스라고 하면 프로텍션, 우리가 많이 안 쓰고 좀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레스트, 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스, 좀 얼음찜질 해주고요. 뭐 병원에 오면은 뭐 냉기 치료라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 안쪽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상 붙지 않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 바깥에 이제 쭉쭉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바깥쪽으로 새지 않고 그대로 쭉 낫게 되거든요. 엘리베이션, 높게 올려주라는 거죠. 이런 프라이스 원칙에 따라서 급성 손상을 치료를 해놓게 되면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잘 낫게 되죠. 근데 불행히도 저 같은 전신관절 이완증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손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뒤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쪽으로 된다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스코어링이 이제 2점이 되거든요. 반대편까지 하면 3.4점이 되죠. 이렇게 전신관절 이완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잘 다치고요, 잘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인대가 손상을 했을 때 잘 느끼지 못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45세 미만에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흔하지는 않고요. 여자들한테는 이제 보통 흔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인대가 손상이 됐을 때 잘 치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만성으로 갑니다. 왜? 컨디션 좋은 날은 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자가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쪽 발로 섰을 때와 그 다음에 오른쪽 발로 섰을 때,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 발로 섰을 때 균형 감각이 달라요. 너무 좀 한쪽을 잘 못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인대 손상이랑 관련이 있다. 혹은 근육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아요, 눌렀을 때 안 아파요, 이렇다고 우리가 인대 손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대는 급성일 때는 눌렀을 때 아파요. 근데 만성으로 인대 손상이 있잖아요. 눌렀을 때도 안 아파요.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하거나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그놈의 텐더니스, 그놈의 이 앞통을 꼭 찾아야 된다, 그쪽을 주사를 줘야 된다. 아니요, 무식한 소리고요. 우리가 만성이 됐을 땐 눌러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안 아프다고 병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아무도 안 아픈데 병원 왜 가서 왜 수술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출혈이 있어도 안 아프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좀 손상이 있었을 때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대 손상이 있었을 때 무조건 통증이 있는 거는 아니다. 즉 통증이 없다고 병원을 안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대라는 거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잘 회복되지 않는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대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대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관절막을 덮고 있는 부분에서 관절의 캡슐이라 그러거든요. 이 관절막에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두꺼워지는 게 인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관절이랑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지지를 해주는 인대가 있어요. 근데 관절막이 두꺼워진 인대에서 관절이 완전히 터져버리면 잘 안 낫거든요. 인데 이런 부분에서 잘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인대 재생주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손상이 돼가지고 저는 안 나아요, 인대가 늘어나서 안 나아요,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만약에 제가 병원을 갈 수 있는 사정도 안 되고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것들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즉 좀 휘청하거나 좀 뭐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잦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약간 감각을 속여주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테이핑을 해가지고 인대의 기능을 대신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 우리가 에어캐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지해줘서 회전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뚜벅뚜벅 걸을 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돌린다든지, 우리가 커팅이라 그러죠. 운동하다 탁 꺾을 때 있죠. 이럴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보조기나 아니면 테이핑을 해주고요. 그 외에 운동을 통해서 할 때는 한쪽 발로 우리가 감각을 좀 살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전 같은 것도 짚는 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건 같은 거 당기는 운동도 하고요. 내재근이라는 근육이 계속 피로해야 되는데 이런 피로감이 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이 조그만한 쇠구슬 하나하나 잡아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발의 감각을 예민하게 키워준다면 그런 감각이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보상이라는 거는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인대를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해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꼭 인대 치료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치료를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좀 병원을 갈 시간이 없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방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인대 손상에 대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진실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인대 손상이 되잖아요. 2013년도 논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대가 손상이 됐을 때, 즉 발목 인대 손상이 됐을 때 MRI를 찍어봤더니 우리가 가장 넘버원으로 손상이 되는 게 전거비 인대다. 그러면 이 전거비 인대 외에 뼈는 얼만큼 손상이 됐냐? 75% 손상이 됐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 아닌가요? 75%. 뼈 안에가 우리가 골연골화 병변이라 그래가지고 거골이 문제가 생겨서 구멍이 뻥 뚫리는 게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본 브루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뼈에 골막이, 이게 뼈가 멍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게 생겨요. 75%에서 인대 손상에서 뼈의 손상이 동반됐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 아닌가요? 왜? 방깁스를 할 때 환자들은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아니요. 인대 손상 하나, 이 별것 아닌 인대 같은데요. 그 인대 손상이 있었을 때 뼈의 손상이 그렇게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환자에게 방깁스를 안 하고 고정을 하고 보냅니까? 그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보조기 하세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보조기로 고정하는 것과 우리가 방깁스로 고정하는 건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럴 때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켜보다가 계속 3일 이상 통증이 있잖아요. 병원 가세요. 왜? 안쪽에 뼈가 상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딴 데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았다 그랬다, 근데 계속 아파요. 그러면은 안쪽에서 우리가 초음파로 봤을 때 발견이 되는 이런 조그마한 골절들이 있어요. 미세골절, 견혈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초음파를 보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되고요. 자, 인대 손상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골절이 발견돼서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웃기죠? 자, 저는 안 웃겨요. 왜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10건 이상 봤거든요. 특정 병원에서 우리가 MRI는 T1이 있고 T2가 있어요. 근데 T2만 찍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인대 손상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래요. 근데 뭐 누구를 소개를 받고 저희 병원에 왔어요. 초음파로 봤어요. 골절이 있었어요. 고정하고 그쪽 골절 치료하고 수술 안 했습니다. 해피해요. 어떤 분은 저를 안 믿고 그 병원 가가지고 MRI 찍고 인대 손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나중에 MRI 판독 소견을 봤더니 골절이 있다고 나왔어요. 골절이에요,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막 따져요. 이게 잘못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골절이 의심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돈 없다고 초음파를 안 보셨어요. MRI 찍을 돈은 있고 초음파를 찍을 돈은 없고 참 웃긴 현실이긴 한데요. 수술을 하셨어요. 나중에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이게 그래요. 골절이 있는데 인대 손상만 우리가 보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MRI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볼 때 T1, T2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지탈과 그 다음에 엑시알과 그 다음에 코로날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MRI를 찍게 되면은 이런 뷰들이 같이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골절을 잘 쉽게 발견을 하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편법으로 그냥 코로날, 엑시알, 그 다음에 뭐 세지탈만 찍어놓고 T2만 찍잖아요. 놓쳐요. 그거는 환자한테도 못할 짓이고요.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수술하기 전에 혹은 인대 재건술 하기 전에 좀 한 번 정도는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목에 대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진실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골절이 숨어 있습니다. 인대 손상이라고 그냥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부러졌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게 왜 그 병원에서 못 잡았어요? 이러시는데요. 아니, 제가 찾아줬으면 그냥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데서 못 잡았다고 하시면 저도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다.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났을 때는 MRI로 안 나오는 게 초음파로 나올 수 있다는 것 항상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발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그 다음에 또 정말 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스키나 보드 타다가 무릎의 손상,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뼈정결자 윤영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